3월 2일, 3일 제주도에 봄꽃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코스대로 봄꽃 여행을 하는 것 성공했을까요? 제일 먼저 들른 곳은 한림공원입니다. 한림공원은 197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야자수가 아주 우거진 입구가 있습니다. 저 커다란 야자수는 워싱턴 야자라고 하고요. 야자수 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림공원은 거의 10만 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협재굴과 쌍용굴이 있습니다. 두 굴은 용암굴과 석회동굴이 합쳐진 복합동굴이라고 하네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인데요. 한림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화 분재원이에요. 매화꽃이 활짝 폈죠. 분재원에 있는 이 매화는 종류가 아주 다양했는데요. 붉은 홍매부터 백매, 청매까지 다양한 매화가 있었는데 거의 만개했습니다. 온실에 들어가니 다양한 종류의 부겐빌리아가 있었어요. 분홍색 부겐빌리아는 자주 보았지만 이렇게 붉은색 그리고 주황색의 부겐빌리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림공원이 한 10만 평으로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민속마을입니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있던 마을을 옮겨와서 재현했다고 해요. 이 용상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수선화와 매화가 같이 어우러진 매화 정원이 나타납니다.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탓인지 조금 아쉬웠어요. 일단 수선화가 좀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피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수선화는 좀 많이 시든 상태였습니다. 절정의 순간은 지났고요. 그에 비해 매화는 아직 덜 피었어요. 3월 2일 날 개화 상태가 한 20%, 30% 정도로 안 핀 매화가 많아서 좀 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얀 그 매화와 초록색 수선화 이파리 그리고 연한 노랑의 수선화 꽃이 좀 한데 어울려졌으면 더 아름다울 텐데 아직 덜 핀 상태였어요. 특히 수양매가 좀 많이 덜 피었더라고요. 하지만 수선화와 매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마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2월달에 오시면 수선화 군락을 볼 수 있을 거고 3월 한 5일, 10일 아마 그때쯤 매화가 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림공원에는 매화와 수선화 외에 동백도 많고요. 이렇게 야자수 그리고 동물들 또 다양한 그 온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열대 식물들도 볼 수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 악어도 있습니다. 악어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영춘화가 정말로 봄을 맞이하듯 피어 있었고요. 저는 콜라비가 이렇게 땅 위에서 자라고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하와이 무궁화도 피어 있고 그래서 한림공원에서 매화 수선화 보고 저희는 삼방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삼방산 여기는 뒤쪽인데요. 식당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핀 유채밭은 그 유채밭 주인분들이 입장료 1,000원씩 받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는 용머리 해안이에요. 삼방산 가시게 되면 용머리 해안을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연이 빚은 경이로운 바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머리 해안 쪽으로
또 드넓은 유채밭이 펼쳐집니다. 이쪽은 그 밭 주인분들이 입장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용보리 해안 쪽에 있는 유채는 아직 꽃이 덜 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파랗게 보이는 게 다 유채고요. 유채 크기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그 입장료를 받는 사유지 유채밭보다 조금 풍성함이 덜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삼방산 유채밭은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 다 피어날 것 같습니다. 삼방산 유채의 특징은 삼방산과 유채가 같이 어우러진다는 거죠. 유채만 있기는 한데 삼방산도 보시고 용머리 해안도 보시고 유채도 보시고 그리고 이 하멜 이야기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삼방산에서 택시를 타고 노림매로 갔습니다. 노림매는 놀다에서 온 놀이와 매화의 매를 합쳐서 만든 말이라고 해요. 그만큼 좀 매화에 특화된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노림의 매화도 개화가 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노림의 매화의 특징은 대부분이 백매와 청매였어요. 그래서 홍매를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몇 그루 되지 않은 홍매는 이 연못 쪽에 심어져 있었는데 거의 안 폈어요. 이 노림의 매화는 아마 3월 중순이나 돼야 이 홍매들이 좀 활짝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홍매가 활짝 피어나면 이 정원 연못 정원과 어우러져서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아쉽게도 20%도 아마 안 핀 것 같아요. 그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노림매는 정말 잘 꾸며진 정원입니다. 저희가 보았던 한림공원이나 그리고 삼방산 그리고 그 뒤로 볼 휴에리 같은 곳에 비해서 좀 격조가 있는 정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호젓하게 이 매화를 감상하시고 싶으시면 이 노림매를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 입장료가 꽤 비싼데요. 네이버에서 예약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노림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노림매 매화의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수양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백매 수양매는 제법 많이 폈지요. 연못에 있던 매화도 그렇고 여기 입구에 있는 매화도 수양매지요. 그래서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매화의 모습이 참 장관입니다. 그리고 매화뿐만 아니고 귤이나 야자수 그리고 동백나무도 있어서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정원입니다. 둘째 날은 서귀포시에 있는 70리 시공원을 먼저 갔어요. 제가 겨울에 이곳을 여행하면서 이 공원이 너무 좋았고 여기에 매화농원이 있다는 걸 알고 매화 한번 보러 와야지 했는데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매화는 거의 다 지고 없었습니다. 이 매화가 같은 제주도지만 개화 상태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노림매나 한림공원은 안 피었는데 여기는 다 졌지요.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온도가 높고요. 또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온도가 높아서 이 서귀포 해안에 있는 70리 시공원 매화가 가장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매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곳은 2월 중순에 가야 아마 매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요술문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문이 열리면서 반대편 풍경이
들어옵니다. 세심리시 공원은 매화는 보지 못했지만 멀리 한라산을 보고 이렇게 요술문 앞에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세심리시 공원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랴부랴 걸매 생태공원으로 갔습니다. 이곳도 겨울에 왔을 때 공원이 참 좋았고 매화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유채꽃과 동백과 매화가 같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세심리시 공원과는 다르게 매화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세심리시 공원이 해안가고 이쪽이 조금 더 내륙 쪽이어서 그런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채꽃과 어우러져서 또 다른 그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곳의 매화는 정말 백매밖에 없었어요. 홍매가 거의 없어서 아주 연한 분홍색을 띠는 매화가 입구 쪽에 조금 있었고요. 이 공원에 심어져 있는 매화는 모두 백매여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채가 이 아래에 모두 다 심어져 있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 아주 일부분에만 그냥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난 것 같아요. 유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많이 개화한 상태여서 세심리시 공원에서 다 져버린 매화를 본 그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슈에리로 갔습니다. 슈에리 가는 대중교통편이 없어요. 홍매가 많았고요. 매화가 아주 만개했습니다. 그래서 동백과 매화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슈에리도 입장료가 꽤 비싼데요.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스타 감성에 맞게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인지 방문객이 무척 많았습니다. 호젓하게 매화를 보시려면 노리매를 추천하고요. 예쁜 사진 찍고 싶으시면 포토존에서 이 슈에리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초순에 매화가 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에리는 그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체험 요소들이 있어요. 아직 매화 정원으로 가기 전에 올레길인데 이렇게 홍매와 백매가 아주 만발해서 피어 있습니다. 슈에리는 누리매처럼 잘 꾸며진 그런 정원은 아니에요. 그냥 마을인데 좀 예쁘게 꾸며놓은 마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튤립과 다른 꽃들도 이 온실에 있었어요. 이 온실에는 이렇게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요. 온실을 나오면 이렇게 매화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 매화 정원에는 거의 백매와 청매 정도여서 이렇게 분홍색이나 빨간 매화는 볼 수가 없어요. 방문객이 많아서 사진을 찍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80%, 90% 정도는 개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매화만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가면은 왜 아래에 그 파란 보리를 심어서 이 초록색과 하얀색의 조화가 보색 대비가 참 선명하면서 예쁘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냥 풀밭이어서
그 점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제가 매화 정원을 한국에서는 광양 매화 농원을 가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사카 성에 있는 매화 정원을 봤어요. 출장 갔을 때 새벽에 택시를 타고 한 30분 후다닥 돌아보고 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매화 정원을 보는 눈이 너무 높아져서 웬만한 매화 농원에는 좀 만족을 못했어요.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동백과 매화를 같이 볼 수 있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작은 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동물원이 있어서, 이게 이 조랑말 같이 생긴 애가 폰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흑돼지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렇게 흑돼지들이 우르르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사실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흑돼지야 놀자 이 체험을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나하고 재밌어라 하더라고요. 지금 흑돼지 무리가 다 내려왔는데, 저기 보면 이 지각생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내려올 때 다 함께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동물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슈에리 체험 농장이 여러모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매도 이렇게 많아요. 매화 정원에는 홍매가 없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홍매도 잔뜩 심어져 있어서 눈호강을 했습니다. 산수유는 아직 안 폈고요. 청매도 이제 피어나려고 하죠. 네, 이곳에만 이렇게 수영매가 조금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찬찬히 살피면서 다니면 예쁜 동백과 매화를 볼 수 있습니다. 슈에리 농장에서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대로변에 매화밭이 있어요. 근데 이 매화밭은 사유지이고 출입 금지 팻말이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곳은 정말 매실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은 이 매화밭이 이렇게 대로변에 있습니다. 슈에리에서 나와서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매화밭을 봐서 또 아주 좋았지요. 슈에리에서 원래 조랑말 체험공원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유채꽃이 안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산간 지역은 해안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서 꽃이 훨씬 늦게 핀다고 해요. 3월 중순부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고, 꽃이 전혀 없다고 해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라 매향 농원을 원래 가려고 했는데, 슈에리에서 매화는 실컷 보아서 저희가 제주 관광정보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오후에 저녁에 공항에 가야 되고 좀 꽃이 핀 곳이 어디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곳 함덕해수욕장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에리에서 공항 사이에 있고, 그리고 바다와 꽃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아마 이곳을 추천을 해준 것 같은데, 휴에리에서 함덕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32,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막 도착했을 때는 바다만 있고 사실 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기 서우봉 쪽에 유채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목표로 했던 유채꽃이 좀 만발한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함덕해수욕장이 워낙 이 바닷물이 물빛이 곱고,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채는 조금 있지만 바다와 패러글라이딩과 말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 중문 쪽에 유채를 볼 수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에리에서 중문으로 가서 공항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함덕해수욕장 그 위쪽에 오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타는 곳이 있고요. 더 위쪽으로는 유채밭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저 패러글라이딩 타는 곳도 아마도 유채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말 몇 마리와 패러글라이딩 타는 곳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변가 쪽에 유채가 제법 피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만 피어 있고요. 이 밭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주에 꽃을 보러 올 때는 항상 그 동선과 그 꽃 개화 시기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기는 했는데 와서 보니 아직도 제주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제주시와 서귀포의 그 매화 개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해안 쪽과 내륙 쪽에 또 그 개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서귀포 해안가가 가장 꽃이 빨리 피고 그 제주시 그 내륙 쪽이 꽃이 가장 늦게 피겠죠. 3월 초에는 유채가 이 해안가 쪽은 피지만 중산간 지역은 피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 오셔야 됩니다. 매화도 서귀포 해안 쪽이 먼저 피고 내륙 쪽이 조금 더 늦게 피지요. 그리고 이거는 공항에 갔다가 도두봉 쪽에 석양이 너무 예뻐서 택시를 타고 도두봉으로 달렸는데 일몰은 못 봤어요.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그리고 무지개 해안을 갔습니다. 3월 2일, 3일, 1박 2일 동안 저희가 방문한 한림공원, 삼방산, 노림해, 걸매 생태공원, 칠십리 시공원, 슈에리, 함덕해수욕장 각 방문지 장단점 그리고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잘 확인하시고 3월 봄꽃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